안녕하세요, 공감이. 여기 에헤라고 대답한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명성황후가 시해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고종이 아관파천을 했고, 아관파천 후에 이제 고종이 커피도 들여오고 홍차도 들여오고 근대적 학교 같은 것도 세우고 그러면서 대한제국을 성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근대적 문물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을사년에 있었던 늑약이 체결된 과정과 그에 저항한 우리 민족의 노력을 살펴볼 겁니다. 자, 앞에 있는 을사, 병인, 신미, 을미 이런 거 다 연도죠. 자, 을사년은 을미년보다 뒤죠. 을미년에 명성황후가 죽었을 때 을미사변이라고 했잖아요. 자, 을미년에 일어난 사변이었고 이번엔 을사년에 일어난 늑약입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을사조약이라고 배웠어요. 말 그대로 을사년에 조약을 체결했다는 건데 근데 지금 여러분은 늑약이라는 말로 새롭게 배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조약은 두 나라 간에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체결하는 조약이거든요. 두 나라가 서로 오케이 콜 하고 맺어야 되는데 을사늑약이라는 말은 강제로 맺어졌기 때문에 늑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강제로 맺어진 조약은 늑약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것부터가 을사년에 맺어진 조약은 강제로 체결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종이요, 대한제국을 설립하고 나서 이제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외교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교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합니다. 자, 러시아에게 힘을 많이 빌렸죠. 고종은 러시아랑 친해지려고 했어요. 이에 두려움을 느꼈던 일본은 그 옛날 명성황후를 죽였던 것에서도 부족해서 이번엔 러시아랑 전쟁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일본은 한국인을 군사적으로 많이 이용했어요. 물건 같은 것도 옮기게 하고요. 사람들을 군사적으로 이용하고 물자를 운반하는데 한국인을 많이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분명히 우리나라가 독도가 우리나라 것이라는 것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네마현 고시 제40호라는 문서를 갑자기 반포해서 독도가 1905년에 독도가 주인 없는 섬이라고 우기면서 자신의 영토로 불법 편입시킵니다. 장난 아니죠? 일본이 독도를 강탈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나라가 전쟁에서 이겨야 되나요? 러시아가 이겼으면 어떻게 역사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적으로 일본만 조선을 지배할 수 있다. 대한제국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침략하기 시작하죠. 자, 본격적으로 침략하려면 우리나라가 일단 다른 나라랑 외교하는 걸 다 막아야 돼요. 그쵸? 우리나라 고종이 외교하는 권리를 뺏어버려야지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침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교권을 빼앗아 갑니다. 이게 바로 을사늑약이에요. 빼앗는 조약을 체결하거든요. 이게 바로 을사늑약이에요. 고종은 그때 찬성했을까요? 늑약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고종은 거부했어요. 근데 고종의 도장도 없이 친일파 5인과 친일파 5명과 일본 관리들이 을사늑약을 맺습니다.
왕도 없이 외교권을 빼앗긴 거예요. 친일파가 도장을 찍어줬죠. 그리고 나서 일본은 통간부를 설치해요. 이게 그 당시에 지금 남산 쪽에 있는 외성대라는 건물인데요. 지금은 없겠죠 아마? 자, 이게 바로 통간부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통간부라는 걸 설치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에 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이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저항 노력으로는요, 먼저 신문에 글을 쓴 사람이 있는데 바로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자, 이날 목루와 통곡하노라라는 뜻이에요. 시일야 방성대곡.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1905년에 황성신문에 글을 씁니다. 을사늑약이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려고요. 그런가 하면 민영환이라는 사람은요, 자살을 해요. 이 사람인데 자살을 합니다. 반대하는 유서를 남기고 죽어요. 그런가 하면 각 지역에서,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나서 전투를 벌이기도 하지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로도 이렇게 신문에 글을 쓰고 자살을 하고 하지만 헤이그 특사를 보내요. 고종이, 이건 정부에서 주장한 일이죠. 자, 이 딱 보면 영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준, 왼쪽부터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세 사람을 특사로 보내서 헤이그라는 네덜란드의 만국 평화회의에 보냅니다. 근데 실패합니다. 일본이 가로막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일어난 결과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고종이 퇴위당합니다. 이 장면 잘렸는데 이 옆에 고종이 끌려나간 장면이 있어요. 고종이 퇴위당하고 강제로요. 이게 1907년 일이에요. 헤이그 특사 갔다 와서 이 두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는 이 두 일이 아니죠. 이거는 고종이 화난 상태인데 친일파 5명이랑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과정이고요. 고종이 퇴위당하는가 하면 하나는 이 옆에 군인들이 있는데요. 군대가 해산됩니다. 고종이 이끌던 이 신식 군대가 강제로 해산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90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을 다 봤고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앞서 보여준 이 그림들 잘 기억하고 와서 수업 시간에 함께 질문을 만들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잘 해오도록 합니다. 알겠죠? 사랑해요.